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예, 오늘은 배우자 특집 세 번째 편이죠. 배우자의 외도, 그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가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배우자의 외도는 굉장히 보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 이 또한도. 그리고 그 많은 방법들이 다 맞다. 어떤 특정 사주 혹은 어떤 특정한 기운을 갖고 이 사람은 바람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러할 여지가 있으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우리 배우자에게 더 잘해주자, 이런 긍정적인 방향으로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보죠. 음양의 관점과 육신 십성의 관점, 그리고 형충, 그리고 운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도화살이라고 하는 좌우묘유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어갈 겁니다. 먼저 음양의 관점을 보죠. 자,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은 양으로서 태어나죠. 자, 여자가 있어요. 음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더 바람을 많이 피겠어요? 그럼 다들 남자가 많이 펴 이렇게 하시죠. 명리적인 관점에서도 크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양은 발산하죠. 네, 음은 수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도를 한다라고 보면 남자는 꼬신다. 네, 발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끼라도 발산해서라도 이성의 어떤 시선들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남자다. 발산하니까. 네, 그럼 여자는 꼬심을 유도한다. 네. 나는 크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길 한번, 뭐 영화 이런 데서 머리 한번 쓸어 넘기는 거 한번, 이런 것들로 야, 나 꼬셔 이 자식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면서 힘든 것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발산하기 때문에 더 남자가 바람을 많이 필 수 있다. 네, 명리적으로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남자가 양으로 태어나서 더하기 네 사주가 있는데, 네 사주가 모두 8칸이죠, 여러분. 이게 모두 양기운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팔통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음으로 태어났는데 음팔통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냐면, 양으로 태어났는데 내 성분이 다 양팔통이고 음으로 태어났는데 내 성분이 다 음팔통이라는 것은요, 반대의 기운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남자 사주의 양팔통 사주는 음을 쫓게 될 것이고, 없으니까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거예요. 여자의 사주로 음팔통은 남자를 찾는다. 양을 찾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양팔통, 음팔통은 되게 흔하진 않습니다. 네, 보통 한 50명 보면 1명 나올까? 혹은 그거보다도 더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이러한 분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 내 배우자가 남자 양팔통이야 그러면요, 내가 좀 더 이 남자를 발산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 사주세요가 양팔통이에요. 네. 근데 사주세요 배우자가, 제 아내가 내 양팔통에 나 발산하고 싶어 죽겠는데 막 뭐라고 해요. 하지마, 너 그거 하면 안 돼. 야 사주세요, 너 미쳤어? 너 그러지 마.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발산을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서 발산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음팔통 여자가 사주세요 배우자인 거예요. 수렴하는 여자잖아요. 뭘 수렴하겠어요? 좋은 걸 수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걸 수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좋은 걸 수렴하게끔 도와줘야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발산을 해야 돼요, 남자가. 길하게. 예를 들면 오늘 예약해놨으니까 나가서 우리 외식하자, 가족들이랑. 이번에 우리 여행 계획은 일로 짰어. 가보자. 거기 진짜 우리
사진 찍고 이러면 너무 재밌을 거야. 추억도 많이 남기고. 예. 길한 방향으로 발산을 해줘야 돼요. 음팔통 여자에게. 예. 근데 막 음팔통이라고 와 나는 양이다. 야 밥상 이게 뭐야 막 이래봐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음팔통 여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길한 거를 받아들이러 찾겠죠. 나가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양팔통, 음팔통이다 라고 했을 땐 양팔통 남자에겐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음팔통 여자에겐 길한 발산의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좋은 걸 수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이제 육친 십성의 관점으로 가보죠. 자, 육친 십성이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네, 왜?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 여자에게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죠. 네. 자, 남자 사주로 예를 들게요. 남자 사주에 재성이 많다. 네. 이러면 이 남자는 외도할 수 있겠죠. 네. 재성이 여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흩어짐. 이 뭘 의미하냐? 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에게 재성은 금기운이죠. 내가 극하니까 화극금하니까요. 네, 여기 만약에 뭐 신금 있고 신금도 있고, 네. 아무튼 여기도 뭐 금이 있어요. 뭐 금. 자, 여러분 뭉쳐 있죠, 금이. 이거 아닙니다, 이건. 이걸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재성이 많은데 조건이 흩어져 있다 그랬죠. 얘는 뭉쳐 있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병화일간에게 여기 금기운, 네, 뭐 여기 금기운, 네, 뭐 여기 금기운, 네, 이렇게 금기운들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외도를 할 소지가 있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관이 많은데 관이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 그럴 때 외도를 할 수 있는 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육친, 십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지금 육친의 관점이죠. 여기서 십성을 대입해 보면요,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도 있지만 재물, 목적, 무대, 유흥,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죠. 이것만 육친이죠. 나머지는 십성이고. 자, 사주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자가 아니라 재물, 목적, 무대, 유흥과 같은 걸로 발현이 된다면 바람 피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바람, 외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만약에 이게 여자로 쓰지 않고요, 재물, 목적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재성의 기운들 여자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뭐 예를 들면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은 버킷리스트가 3개? 아, 버킷리스트가 되게 많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재성이 많다면요, 바쁜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데 그거를 내가 여자 꼬시는 데 쓰냐고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냐, 이거예요. 예. 해서 흩어져 있을 경우와 뭉쳐 있을 경우에 제가 왜 흩어짐이라고 했냐면은, 운에서 흩어져 있을 때 각자의 작용력들이 다 다르게 발현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자가 들어갈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해서 흩어짐으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남자의 사주가 이렇게 재성이 흩어져 있다. 아, 이 자식 이거 바람필 놈이네. 가 아니고, 아,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바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쁜데 이걸 여자로서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죠. 그게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잖아요. 딱 정해져서 야, 넌 이제 큰일 났어 임마. 너 이제 바람 펴 이게 아니라 이러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긴. 이 제들을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봐야 되죠. 사주적으로. 근데 보통 신약하면 불리합니다. 불리하다는 거는 흉한 방향으로 흐를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육친 십성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형충으로 가죠. 자, 형충은 자, 얘를 남자 사주로 둘게요, 여러분. 남자는 발산하니까. 자, 우리가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를 찾자라고 했잖아요. 자, 궁성적으로 여기를 배우자 자리라고 하죠. 근데 이 배우자 자리, 자, 자리가 월지와 충을 했어요. 혹은 확장을 해서 일주와 월주가 충을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9월 25일이라는 날이 있으면 25일은 9월에 속해 있어요. 그쵸? 일주는 월주라는 환경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주, 월주, 일주가 충이 나 있다는 건요. 25일인 나는 9월이라고 하는 내 환경과 충이 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9월 25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 배우자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환경과 내가 충이 나는데 거기 배우자 자리가 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운에서 이 충을 건드려 줄 때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주들은 좀 그래도 불안정한 상태시겠구나. 왜냐면 여러분 4개의 글자가 충이에요. 운의 작용이 각각 다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불안정한 사주의 배우자 자리 역시 불안정하고 불편하겠죠. 이러한 사주들에 있어서도 배우자의 외도, 바람에 대해선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요. 자, 네 번째, 운으로 넘어가 보죠. 이러한 사주가 있어요. 자, 운은 뭐죠, 여러분? 왕지죠. 근데 경호일주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 제 과거 영상에서 나체도화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12운성에서 목욕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곳은 배우자 자리죠. 자, 이런 사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죠. 나체도화라는 것, 목욕지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청소년기, 어떤 사춘기를 겪는 그러한 기운이라고요. 힘은 강력하나 실패와 시행착오를 동반한다. 그게 목욕지죠.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이 왕지니까 변화무쌍하죠. 불안정하죠, 얘도. 근데 이러한 사주에서 운에서 자수가 와요. 그럼 좌우충이죠. 불안정한 자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축이나 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오면 암합이에요. 얘는 암합. 암합을 사주 원국에 갖고 있다는 건 암합의 잠재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운에서 건드려주면 암합이 성립하죠. 물론 우리가 암합을 보는 방법은요, 배우자 자리로서의 암합을 보거나 혹은 관성이나 혹은 재성으로 봐야 그게 좀 우리 배우자에 가깝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또 암합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주 원국 자체가 불안정할 경우
예, 이러한 어떤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나체도화나 또 그 목욕지에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불안정함을 배로 불안정함을 더 증폭시키고 또 이러한 암압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요. 자, 이 왕지는 또 여러분 제가 이 합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오화는 어때요? 자, 인, 오, 술, 사, 오, 미 회합, 방합을 다 주관하는 애예요. 왜? 반합이라고 했죠. 반쪽짜리 합. 인오 또 오술 반합되고 사오, 오미 합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뭐 이렇게 왕지가 있는데 또 이게 또 목욕에 함께 있다. 이런 것들. 또 암합도 같이 있고. 이러하게 제가 이거 특정해서 만든 사주예요, 여러분. 누구의 사주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배우자로서 더 충실하게 잘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5번째 좌오묘 왕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좌오묘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오화는 합을 이루려고 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반합도 이루고 또 12신살 기준 연살에 해당되면 진도화. 사주세요 채널에도 도화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도화살의 긍정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도화살은 시선을 모으는 힘인데 그 시선을 모으는 힘을 흉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불안정하게 당연히 이거는 이설의 구설이죠. 이성의 구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성의 구설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에 합이 있다. 이 도화 얘네 왕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길흉을 논할 때 사주 전체를 보고 얘네들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주에 좌우묘가 있어. 그럼 바람표가 아니에요. 얘네들 사주 전체를 보고 얘네들이 흉한지 길한지 그리고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그로 인해서 이성의 구설이 있을 여지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보는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욕지에 있거나 혹은 얘네들이 같이 막 형충, 합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이루거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대운의 영향으로 대운에서도 계속 건드려줄 거 아니에요, 얘들을.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함께 드려요. 해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거, 바람을 피는 거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굉장히 큰 인생의 시련을 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한 가정이 깨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때문에 야, 너 사주가 이래서 넌 바람 펴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흐르는 운을 봐야 될 것이고 사주 전체의 길흉을 함께 보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길한 방향으로 안내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사주세요.